비 피해가 이어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안전 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안전점검 그리고 긴급 대응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어제는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서 대통령이 직접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명을 달리한 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정부를 대표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이 국가를 필요로 할 때 자리에 없었음을 사과한 건데요. 유족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2시간의 대화를 통해서 마련된 일부 조치도 오늘 나왔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강제 수사권이 있는 검경 합동조사단을 편성하는 방안을 지시했습니다. 네, 오늘도 인사청문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흘째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3명에 대한 청문회는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이걸 다루기에 앞서서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그제 자정이죠. 15일에 끝이 났지만 그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임명 여부에 대한 대통령실의 기류가 바뀌었다라는 언론 보도들이 나오긴 했는데 우상호 정무수석이 기류 변화가 없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실은 아직 다른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청문회가 다 마무리되는 금요일 이후에 대통령께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 보고할 계획이고요. 어떤 지침을 주실지는 지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실의 기류가 바뀌었다든가 기류가 여전하다든가 하는 그 기류에 관한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조금 정확한 접근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말하자면 어떤 판단에 대한 기류가 현재 있는 것은 아니다. 아직. 예, 판단에 대한 기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아직 여론을 조금 더 지켜보겠다일까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판단을 한 건 아니라는 거죠. 정해진 기류는 없다는 거죠, 현재까지. 그래서 슈퍼 위크라고 하잖아요, 청문회. 지금 열 몇 명을 동시에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 중인 것인데 일단은 내일 금요일까지 진행되는 청문회를 마무리하고 종합적으로 그 청문회 결과와 그다음에 여론을 보고하고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오늘 뭐 입장 외에도 그 전에도 지금 어떤 민심의 흐름이랄지 여론에 대해서 대통령께 소상히 보고를 드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어떤 그 분위기는 아마 대통령께서 충분히 짐작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또 내일까지 청문회가 진행이 되는데 지금 미리 뭐 선제적으로 판단을 해서 누구는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간다면 또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아마 다음 타겟으로 또 옮겨갈 게 아마 틀림없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내일까지 마무리를 하고 나서 전체적인 기류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지금 뭐 특정된 몇몇 후보자에 대해서 민심이 굉장히 사나운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 주권 정부라는 어떤 그 정부의 입장에 걸맞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피해자 중심주의 그리고 약자의 편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판단을 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일단 이번 주말까지 지켜보겠다고 하는 것은 뭐 앞으로 추가로 어떤 의혹이 또 제기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각에서는 김희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많은 의혹과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강선우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방패 삼아서 다른 후보자들로 논란이 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부러 좀 시간을 끌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강선우 후보자는 이미 인사청문회가 끝났고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확실히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해명하겠다고 했는데 그 해명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해명 과정에서 나온 추가적인 거짓말이죠. 당장 인사청문회에서 했던 이야기가 그날 밤 보도에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민보협을 비롯해서 민주당 구성원 내에서조차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자격과 관련한 문제들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저는 강선우 후보자가 인사권자의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자진 사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으로 분류되는 김영진 의원은 강선우,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그 논란에 대해서 아쉽다고 말했는데 어떤 의미의 아쉬움인지 들어보겠습니다. 강선우 후보자와 이준석 후보자는 이제 청문회를 마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복잡한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에서도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단과 결정을 하지 않을까. 저도 뭐 여러 가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고요. 예. 당에서는 저런 목소리가 이제 하나씩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비교해 보자면 국민의힘은 비교적 의원과 보좌진의 관계가 뚜렷한 상하 관계로 이렇게 인식되어 있고 실제로도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쪽은 뚜렷한 상하 관계라기보다는 약간 그 동료 의식을 갖고 있으면서 같이 일하는 관계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고 그랬는데 그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 이게 이제 상하 관계를 넘어서 약간 이른바 갑질이라고 표현되는 행동들이 있지 않았느냐라는 의혹 제기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청문회 등을 통한 해명이 사실과 다른 해명을 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범죄라는 측면은 전혀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어 보입니다만 해명이 사실과 다른 해명을 했던 것이 오히려 여론을 좀 악화시키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예. 그런 여론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그 여론을 좀 전달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는 분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이진숙 후보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자진 사퇴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자진 사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본인의 표절 의혹을 충분히 해명하기는커녕 오히려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이공계의 특수성을 감안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도 했는데 과연 이공계에는 그러면 더 느슨한 연구 윤리가 있다는 것인지 사실 전국의 이공계 학자들과 연구자들이 대단히 아연실색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카피킬러라고 하는 그 표절 검증하는 앱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는데 사실 우리가 널리 쓰는 프로그램이죠. 논문이나 리포트 같은 것에 표절을 검증할 때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그 52%나 56%라고 하는 표절률을 본인이 인정할 수 없다면은 어떤 조건 하에서 어떻게 그 프로그램에 입력을 했더니 어떤 결과값이 나왔는가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대단히 부족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어제 특기할 만한 부분은 이진숙 후보자가 대다수의 현안에 관해서 제대로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을 구별하지 못하고 작년 한 해 내내 교육계의 중요한 현안이었던 AI 교과서에 대해서도 교과서와 교육 자료를 구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심지어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이 그 청문 준비단에서 앞에 붙여놓은 포스트잇을 문제 삼기도 했죠. 기억이 잘 모르겠으면 그래도 안다고 답을 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답을 하지 말라든가 동문서답을 하라든가 이런 내용의 포스트잇이 붙어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하고 항의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이런 예.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이진숙 후보자는 지금 표절로 인한 도덕성 논란뿐만 아니라 교육부 장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격성도 대단히 부족하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자진 사퇴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어제 인사청문회로 의혹들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됐을까요? 아닐까요? 글쎄 이제 본인은 열심히 소명을 한다고 했는데
별로 크게 납득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공계의 특수성이 있다라고 막 열심히 설명은 했는데 이공계 교수들이 그럼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우리는 뭐가 되느냐라고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연구 주제를 정하고 뭐 실험의 방향을 정하고 이런 것들을 본인이 이제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일 저자가 됐고 그다음에 제자들은 뭐 교신 저자 이런 형태로 등재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똑같은 케이스의 이공계 교수들은 우리는 그 경우에 제자들 일 저자로 하고 우리가 교신 교자로 들어간다. 그렇게 많은 케이스들이 있다라고 반발하면서 그렇게 한 우리는 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논문 표절이나 또는 소위 제자 논문 가로채기나 뭐 이런 것도 크게 소명된 것 같지는 않고요. 거기에 더해서 저는 이 교육부 장관이긴 합니다만은 동시에 사회부총리 자리입니다. 그래서 교육, 사회, 문화를 전반을 총괄하는 그런 굉장히 막중한 책임을 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본인의 소신 그리고 특히 교육 정책에 대한 어떤 현안에 대해서 좀 빠삭하게 꿰고 있고 교육부에서 나열해준 정책 말고 본인이 어떤 교육 정책의 방향에 대한 본인의 소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많이 실망을 했고요. 함량 미달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선 즈음에 입당한 김상욱 의원도 민주당이든 뭐 대통령에게든 뭐가 본인이 할 말은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김상욱 의원이 최초로 자진 사퇴하길 바란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비단 김상욱 의원의 어떤 개인적인 견해뿐만이 아니라 저는 아마 많은 분들이 특히 뭐 불가피하게 뭐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청문회를 진행했던 민주당 의원들도 아마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 자, 주요 신문들은 어떻게 사설을 쓰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경향신문, 표절 이진숙, 갑질 강선우, 국민주권정부 첫 장관 자격 없다라고 썼고요. 중앙일보는 진보도 반대한 강선우, 이진숙, 자진 사퇴가 답이다라는 제하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한국일보는 표절, 갑질, 거짓말, 이진숙, 강선우 후보자 지명 철회를 이라고 했고요. 한겨레는 연구윤리 엄격해야 할 교육장관 후보자의 표절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담았습니다. 자, 우상호 정무수석은 일부 후보자에 대한 좋지 않은 여론을 대통령도 알고 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여론들을 참모들은 대통령에게 다 보고를 할 것이고 결국 결단은 대통령이 하게 되겠죠. 지명을 유지하든 그래서 임명 쪽으로 가든 철회를 하거나 혹은 자진 사퇴가 되든요. 언제쯤일까요? 그래서 일단 내일까지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주를 지나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엔 인사권자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 그거는 주말을 좀 넘겨서 다음 주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법률상으로는 국무총리의 경우에 국회 인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표결을 해서 결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장관의 경우에는 인사청문회를 하고 또 과거에도 아주 극한 여야 간의 대립으로 인해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된 상황에서도 임명이 강행되는 경우가 정부마다 수십 건씩 있었거든요. 그런데 법률적인 장애는 없습니다만 여론을 반영해서 인사권자의 결단은 임명을 하든 아니면 지명 처리를 하든 결단은 다음 주가 돼야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결론은 이재명 대통령의 결심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저는 그 과정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사권자가 자신이 인사검증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논란이 된 후보들이 아마도 자진 사퇴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그동안 많은 대부분의 인사가 그렇게 진행됐었던 거죠. 저는 이재명 대통령도 이런 생각합니다. 자신이 100점 맞은 인사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80점 맞았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자세를 보인다면 그러니까 최근에 부각되는 언론의 이 방향, 여론을 반영해서
결론을 내린다면 국민들도 충분히 이해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자기가 한 인사는 틀린 게 없다라는 식의 오만과 독선을 유지한다면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그 각 언론들이 쓰는 사설이 있습니다. 이 사설은 저는 뭐 모든 그 사안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언론의 사설이 그 여론의 동향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지표라고 생각하는데 진보 정권에 대해서도 이른바 진보 매체에서 이런 문제를 지적한다면 이건 정말 그 새겨 들어야 할 대목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거 여러 정권이 실패한 경우를 보면 본인들 편이라고 생각하는 언론들에서 제기하는 문제만저 도외시하고 독선으로 갔을 때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자, 여론과 국민 눈높이를 판단할 것이다라는 데서는 네 분 다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고 있고 앞서도 광주의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많이 내리고 있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정체전선이 이동하면서 많은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재해 재난 상황인데요. 이 장면은 광주 동구에 있는 학동의 한 도로의 모습입니다. 물에 잠겨서 차량이 아예 지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오후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광주 동구의 학동 한 도로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통이 통제된 지역이 있습니다. 호남 고속도로도 침수가 됐습니다. 동광주 IC에서 서광주 IC 양방향 통행이 지금 차단된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호남 고속도로도 침수가 됐습니다. 네, 지금 CCTV로도 일부 구간이 화면에 잡히고 있는데요. 동광주 IC에서 서광주 IC 양방향이 통행이 차단됐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방향으로 가고 계신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재난 재해 상황이고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참사와 관련해서 피해를 입은 유족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더 주목을 오늘도 많이 받았는데요. 그 장면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호우가 심각하게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안전점검 그리고 긴급 대응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위협받을 때 또 국민이 보호받아야 할 때 그 자리에 있지 못했습니다. 안전보다는 비용을 먼저 생각하는 잘못된 풍토들이 있었기 때문에 죽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다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국장의 최고 책임자로서 공식적으로 정부를 대표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어제 참사 유가족들을 만난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저희가 속보로 계속 현장 영상과 사진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들어오는 대로 바로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비 피해 상황과 호우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광주의 신안교 부근의 모습입니다. 광주 북부경찰서 방향 쪽으로도 안 되고 그 좌측 신안교 쪽으로도 지금 아예 통행이 안 되는 상황이고 버스도 지금 반쯤 물에 잠긴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비 피해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것 시청자들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되지만 전국의 곳곳의 상황들을 저희가 파악되는 대로 바로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장면은 충남 당진의 오늘 오후의 상황입니다. 차들이 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고 바퀴가 거의 잠겨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역시나 안전한 곳에서 바깥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전제 조건은 안전한 곳에서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참사 대응과 오늘 또 비 피해에 만전을 기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부가 있었습니다.
참사 유가족들을 만난 장면은 뭉클하다라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 곳곳이 저렇게 침수되고 특히 저렇게 물속에 잠긴 차량들, 특히 인명 피해는 정말 없길 기도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그 세월호 유가족뿐만 아니라 이제 오송 참사, 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전부 만나서 대통령으로서 공식적으로 일어나서 이렇게 사죄하는 그런 모습은 정말 참 잘하셨다 이런 생각이고요. 특히 그 자리에 참석했던 유가족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으로 정말 위로받은 기분이다. 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소회를 밝혔는데요. 그동안 이제 저분들의 가슴에 맺혔던 그런 한들이 조금이나마 좀 풀리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특히 이제 세월호 그 참사 유가족들이 진도에 좀 추모 공간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제안도 했었는데 해수부에서 진도군과 상의하겠다 이런 얘기 답변을 하니까 그걸 왜 지자체에 맡기느냐, 국가가 해야 된다. 그래서 국가에서 책임지고 하라 이런 얘기를 바로 현장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풀어줬어요 대통령이. 아마 그런 모습 보면서도 유가족들이 이미 피해자인 본인들의 어떤 마음도 조금 위로가 됐던 것 같고요. 향후에도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떤 뭔가 체계적인 어떤 매뉴얼 같은 것도 동시에 마련하기를 바란다 이런 또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특히 지금 오늘처럼 어제 오늘 폭우가 쏟아져서 피해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저런 모습 보면서 국민들이 조금 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송영훈 변호사 의견도 들어볼게요. 제가 방송에서 늘상 드리는 말씀인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결별은 개인과의 결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윤석열식 정치와 단절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오늘 장면을 보면서 국민의힘이 아프지만 돌아보면서 반성해야 될 대목이 있죠. 예를 들면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 당시에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빈소에 조문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정무적 책임에 대해서 대단히 인색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무부처 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경질하지 않았고 오히려 경질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여권 내에서도 된소리를 맞았죠. 그러면서 민심을 점점 잃었던 겁니다. 총선 이후에 일시적으로 국정기조를 전환해서 여야 영수회담 직후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여야 협치 1호 법안으로 통과를 시키기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또 특위 위원 추천이 늦어졌죠. 이런 과정들이 총체적으로 모아져서 민심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된 겁니다. 그 과정들에 대해서 정말로 진솔하고 겸허하게 돌아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유족분들께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라도 다시 한번 진정으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